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션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 한용입니다. 네, 이제 이번 6월달 시큐리티 ATX 스케줄인데요. 오늘의 세션은 ISE 기능 소개, 디바이스 관리 기능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따라서 내용은 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능 소개, 타카스 기본 내용 소개, 정책 설정,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소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세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질문을 올리실 때에는 꼭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션 마지막에도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을 하실 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되는데요. 이제 해당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이제 만점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자로는 남서용 프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이청 프로, 신정석 프로님과 함께 패널리스트를 함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서용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영 프로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번 세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I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스마트 라이선스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IS의 한 가지 기능이죠. 네트워크 장비들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타카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었는데, 어, 보통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이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관리자 한 명이 여러 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해당 관리자에 대한 뭐 액세스 제한이나 명령어, 뭐 코맨드 제한 이런 내용이 따로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회사의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관리자도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요구에 따라서 보안 관리자가 스위치나 WLC 같은 장비에 접속해서 설정을 바꾸는 설정을 바꾸는 권한을 제한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방화벽에 접근해서 특정 코맨드를 넣어서 설정을 모니터링 하는 걸 막을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 그 IS의 타카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요구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아젠다를 보시면은 우선은 그 타카스 기능 원리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IS에서 타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코 보안 제품 중에도 두어라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ISE와 또 이 듀어가 이렇게 ISE와 듀어를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듀어 인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ISE 환경에서 타카스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설정이 다 완료된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로그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세션의 첫 번째 내용인 요 타카스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카스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1984년에 타카스 프로토콜이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1990년에 시스코에서 엑스타카스라고
이게 엑스터널 타카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타카스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는데 요 엑스타카스부터는 요 이스탠드 타카스부터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와서 그 시스코에서 또 이렇게 타카스 플러스를 새로 선보였고 이 타카스 플러스를 현재까지 저희가 쭉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타카스 플러스는 타카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이렇게 서로 관리자가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장비에 이렇게 액세스를 하거나 액세스해서 입력하는 코맨드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 기반의 액세스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카스는 사실 타카스 플러스인데 이 편리상 그냥 타카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역할 기반의 액세스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할 기반의 액세스 관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네트워크 담당 관리자 그리고 헬프데스크 담당 관리자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네트워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시는 업무가 회사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런 장비들을 또 관리를 하고 만약에 뭐 장애가 생겼거나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설정을 확인을 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위치나 아니면 라우터, WLC 같은 장비들에 대한 액세스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이분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네트워크 담당자이기 때문에 반면에 뭐 이런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읽기만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하시는 업무가 회사 PC나 프린터 아니면 뭐 기타 단말 장비, 회사 전용 뭐 각종 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뭐 스위치나 뭐 WLC 같은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뭐 설정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권한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방화벽도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의 기반에서 권한이 적절히 부여가 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부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쉽게 액세스해서 관련된 설정을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큰 네트워크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역할 기반의 정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권한을 할당을 하고 이런 헬프데스크 업무를 하고 있는 분한테는 이런 권한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보안 담당자 분한테는 이런 장비들을 액세스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을 해야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S에서 타카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그 IS의 관리자 계정 생성, 이런 작업들을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그 스위치 라우터, WLC 같은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타카스 관련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ISE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필요한 여러 네트워크 장비들을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하고요. 네트워크 장비에 등록할 이런 관리자분들 정보도 다 이 IS에 미리미리 다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다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는 타카스 정책 설정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관리자들의 정보가 AD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신분 인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네 번째 요소이고요. 이렇게 모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ISE가 타카스 인증 서버로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타카스 작업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 헬프데스크 담당자가 이 네트워크 장비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면은 이 네트워크 장비는 ISE한테 이 헬프데스크 담당자가 이 네트워크 장비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ISE가 사용자한테 네트워크 장비 로그인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본인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정보를 이렇게 적으면은 이 정보가 다시 ISE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ISE에서는 이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뭐 통합한 뭐 AD라든지 뭐 IS에 직접 수동으로 입력한 사용자 정보들 중에 매칭되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헬프데스크 담당자가 제공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유저네임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분은 네트워크 장비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액세스가 바로 제한이 됩니다. 등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authentication, 신분 인증 단계고요. 첫 번째 인증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인증 단계에 와서는 이분이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어서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두 번째 권한 부여 단계에서는 디폴트로 이 관리자한테 어떤 레벨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미 저희가 IS에 미리 설정해 놓은 타카스 정책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자는 디폴트 권한이 사용자 모드, 어떤 사용자는 디폴트 권한이 관리자 모드일 수도 있겠죠.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권한 부여 단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이분이 사용자 모드나 아니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코맨드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관리자 모드에서 이렇게 show version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장비는 바로 관련된 이 정보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이 show 버전 관련된 내용을 내가 띄울 수 있는지를 IS에 묻게 됩니다. 그럼 IS는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미 설정한 정책에 따라서 이 코맨드에 해당된 정보를 관리자가 볼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럴 관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스라지션 관련된 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명령어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비는 IS에 묻게 되고 이렇게 매번 커맨드를 칠 때마다 다 이렇게 묻고 다시 관련된 답을 가져오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계인 코맨드 어서라이제이션, 코맨드 명령을 제한하는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타카스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이 스텝을 보면은 우선 저희 IS에서 먼저 이 타카스 서비스를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 위치는 그 시스템 아래에 디플로이먼트로 들어가면은 이 여러 가지 ISE 장비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데 뭐 ISE 두 대가 있을 수 있고 세 대가 있을 수 있고 한 대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디플로이먼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IS 어플라이언스에 들어가서 이 타카스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 그룹 또는 외부 인증 소스 AD 추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사용자 그룹이 뭐냐면은 ISE에
만약에 그 사용자, 관리자 정보들이 AD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IS의 수동으로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하는 거고, 이 정보들을, 이 사용자들을 또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D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AD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디바이스 그룹 추가. 그 제한이 필요한, 그러니까 컨트롤이 필요한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ISE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스위치 뭐 3대 등록하고 뭐 방화벽 2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그 디바이스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요. 스위치 그룹 하나, 어, 방화벽 그룹 하나 해서 방화벽 장비들은 다 방화벽 그룹에 넣고, 그리고 스위치 장비들은 또 다 스위치 그룹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룹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 장비들을 관리를 하고 나중에 그 타카즈 정책을 설정을 할 때 그룹 기반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2하고 스텝 3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스텝 4, 스텝 4는 뭐냐면은 정책 요소 구성. 그 타카스 정보, 그 방금 제가 플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인증 단계를 거쳐서 권한 부여 단계에 왔을 때 먼저 사용자한테 디폴트로 서로 다른 레벨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레벨이 1부터 15인데, 뭐 어떤 관리자한테는 레벨 1 권한, 뭐 사용자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어떤 사용자는 레벨 15, 사용자 모드 필요 없이 바로 권한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할당을 하는 이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정책을 설정을 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책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령어 제한 관련된 부분도 다 이 스텝 4에서 미리 다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IS에 추가를 하셨으면은 5번째 정책 설정 구성에 들어와서 어느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가 어느 디바이스 그룹에 포함된 장비를 액세스하려는지, 그러면은 그 액세스 요청에 맞게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 주어야 하는지, 이 전반적인 설정을 스텝 5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 3, 4에서는 이 설정에 인용을 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5번째 단계에 와서는 이런 조건들을 이 본인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 인용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데모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7번째는 그 관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 장비들에 들어가서 타카즈 설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들을 IS에 등록을 하면 끝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스위치나 WLC 장비에 들어가서도 이런 타카즈 설정을 하셔야만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전반적인 정책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8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타카스 정책 설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스 정책 설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작업이 사용자 추가입니다. 역할 기반의 권한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도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뭐 보통 회사 네트워크 디바이스 접속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이렇게 여기 네트워크 어드민에 넣고,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시큐리티 어드민 그룹에 넣고, 그리고 이 2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일단 사용자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시큐리티 어드민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 정보를 IS에 추가하고,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들을 추가를 하고, 헬프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추가하신 분들을 이렇게 시큐리티 어드민 사용자 그룹에 넣고, 네트워크 어드민 사용자 그룹에 넣고, 헬프데스크 사용자 그룹에 넣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용자들이 접속하려는, 이런 관리자들이 접속하려는
관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IS에 등록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장비 타입에 따라서 또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장비들에 접속할 때 관리자가 어떤 레벨의 권한을 받을 수 있을지 설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어, 뭐, 이렇게 read only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 슈퍼 어드민 권한을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관리자가 슈퍼 어드민 권한을 받았을지라도 이 관리자가 과연 모든 코맨드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슈퍼 어드민 권한을 받았다 해도 특정 코맨드는 이분은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부여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 권한 레벨을 지정을 해서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네, 1부터 15까지 레벨을 정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을 변경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서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을 하면은 디폴트로 레벨 1인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 어드민은 레벨 15의 권한을 부여를 받으면은 장비의 관리자 모드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서 더 나아가서 저녁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설정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커맨드 셋은 명령어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트가 설정 변경을 하지 못하게 config 명령어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네트워크 어드민은 장비 설정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config는 허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은 ISE가 타카스 인증 서버로 작동을 할 때 이렇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ISE가 라디오스 인증 서버로 작동을 할 때 제공하는 권한 부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SGT, 역할 기반으로 SGT를 이용을 해서 회사의 매 직원마다 속해 있는 부서에 맞는 태그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타카스뿐만 아니라 사실 라디오스도 네트워크 장비 관리가 가능한데요. 타카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라디오스도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디오스는 유저 관리도 네트워크 관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IS에서 라디오스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라디오스를 사용을 해서 뭐 사용자 관리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이렇게 타카스 라이선스를 사서 구매를 해서 네트워크 장비는 또 이렇게 따로 타카스 기능으로 어, 관리를 해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 내용은 이 두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를 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타카스 프로토콜이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프로토콜이라서 라디오스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냐 보면은 우선은 그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우선은 다릅니다. 라디오스는 UDP를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타카스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 타카스가 높은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포트를 보면은 라디오스는 뭐 인증과 권한 부여를 할 때 뭐 16450이나 1812 포트를 사용을 하고, 카운팅 단계에서는 뭐 1646이나 1813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카스는 그냥 통일로 49 포트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킷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라디오스는 이 전체 패킷의 비밀번호만 암호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어서 패킷 안에 있는 포함된 뭐 사용자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을 제3자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타카스는 패킷 전체 본문을 모두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안성이 강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라디오스는 인증하고 권한 부여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스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패킷에 인증하고 권한 정보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처리가 되는 거고, 근데 타카스는 인증하고 권한 부여가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카스에서는 신분 인증하고 권한 부여를 그래서 이 신분 인증하고 권한 부여를 같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캐버러스에서 신분 인증을 진행을 하고, 타카스에서는 권한 부여하고 어카운트만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간에 또 추가 권한 인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캐버러스 서버에 가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신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타카스 서버에서 이 추가된 권한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권한하고 그 인증하고 권한 부여가 분리가 될 수 있어서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에 등록을 해서 각종 코맨드를 입력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더 효과 있게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단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라디오스는 사용자가 어떤 코맨드를 라우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코맨드를 쓸 수 없는지를 제어를 할 수 없어서 그 라우터 관리에는 이 프로토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타카스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라우터 명령의 권한 부여를 다 제어를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은 인증하고 권한 인증이 신분 인증하고 권한 인증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런 코맨드까지 다 제어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 라우터나 뭐 WLC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하는 데는 이 타카스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두 가지가 코맨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타카스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보안 반면에 있어서도 라디오스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 타카스 기능을 그러면 효율 있게 사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은 먼저 회사 규모에 맞게 ISE 노드를 제대로 할당을 해서 먼저 구축부터 해야 되겠죠. 구축 방식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ISE 노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노드에 대해서 이미 익숙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펜, MNT, PSN, PS 그레이드 이렇게 네 가지 노드가 있는데 당연히 이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역할도 다 다르고요. 한 대의 ISE의 요구에 맞게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활성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한 대 ISE에 뭐 하나만 아니면 두 개 역할만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요 펜은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정책 설정이나 시스템 설정 이런 부분이 모두 펜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MNT는 로그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고, PSN은 펜에서 설정한 각종 정책이 뭐 라디오스 정책, 타카스 정책을 PSN에서 다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타카스 기능을 실행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요 PSN에서 요 타카스 기능을 활성화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PS 그레이드는 IS가 다른 제품하고 DNAC나 이런 제품들하고 결합을 할 때 요 PS 그레이드가 꼭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네 가지 노드입니다. 그래서 구축 방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IS의 네 가지 역할을 다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독립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IS 여러 대를 구매를 했을 때 분산형 구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산형은 요게 독립형이고요. 네 가지를 지금 다 활성화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분산형은 예를 들어서 모두 4대를 구매를 했어요. ISE 4대를 구매를 했는데 4대 다 뭐 당연히 4대 다 4개 역할을 다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회사 요구, 보안 요구에 맞게 매 한 대마다 하나의 노드만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IS에서는 펜하고 MNT만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HA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대는 뭐 PSN만 열어서 PSN하고 PS 그레이드만 열어서 이 두 대는 이런 단말기에서 오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서 오는 각종 이런 인증 요청 처리를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구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형이나 중형 규모이고 지금 보시는 이 방식은 완전히 분산된 그런 구축 방식입니다. 보통은 규모가 큰 글로벌 회사일 경우 아니면은 지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런 구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뭐 프라이머리 펜, 세컨더리 펜 두 대를 여기 보면은 요 두 대를 HA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MNT도 이 로그가 뭐 당연히 규모가 크고 ISE 많이 구매를 하고 뭐 인증 요청 처리도 많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로그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NT도 따로 이렇게 HA로 묶어서 MNT만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집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빠른 인증 처리를 위해서 PSN을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뭐 지사가 여러 개 있다 할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PSN을 둬서 여기에서 빠르게 인증 요청을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ISE의 라디오스하고 타카스 프로토콜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구축 방법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회사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관리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PSN까지 아예 분리를 해서 요 PSN에서는 라디오스만 활성화하고 다른 PSN에서는 타카스만 활성화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오피스와 데이터 센터가 한 건물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구축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에서는 라디오스 인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에 있는 PSN은 라디오스를 활성화를 하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PSN에서는 이렇게 타가스를 활성화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이 두 구축 방식을 보면은 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구축 방식은 라디오스와 타가스가 관리와 모니터링 노드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PSN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죠. 두 대가 타카스, 한 대가 라디오스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은 구축 방식은 관리와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PSN까지 모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대 IS에서 PSN을 활성화를 했는데 이 매 PSN마다 다 타카스하고 라디오스를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구축 방식은 장점하고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하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어떤 구축 방식을 사용을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IS 환경에 들어가서 타카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IS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환경은 ISE 3.1 환경이고요. IS에서 타카스나 뭐 프로파일링, 게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우선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지 요거는 당연히 워크센터. 이 워크센터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3의 기능, 그리고 게스트, 프로파일, 타카스 이런 ISE 기능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워크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워크센터에서 해당된 기능을 찾으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이 모든 기능들의 첫 번째 옵션이 다 이렇게 오버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버뷰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일단 타카스 오버뷰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어떤 작업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카스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타카스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설정이 다 끝났으면 고라이브 앤 모니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타카스 기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tro덕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타카스 라이브 로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실시간 타카스 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오퍼레이션 아래 보시면은 라디오스 타카스 이렇게 라이브 로그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타카스 라이브 로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면은 사실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요 디플로이먼트,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어느 ISE 보시면 지금 제 환경에는 ISE가 모두 3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ISE 장비에 장비 PSN 노드에 타카스 서비스를 활성화를 할지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들어가면 디폴트로는 요 난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카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all police service node를 체크를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ISE 장비의 모든 PSN 노드에 타카스 서비스를 다 활성화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PSN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 타카스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케일이 작은 구축 환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ISE 2대밖에 없다. 그리고 2대인데 2대 다 HA, 하나는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대 모두 PSN 노드를 활성화해서 타카스도 모두 켜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래 스페시픽 노드는 보통 몇십 대, 열 몇 대, 몇십 대, 엄청 많은 이런 ISE 장비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에만 타카스 서비스를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타카스 포트 디폴트로 49 포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당연히 본인의 업무 요구에 따라서 다른 TCP 포트 넘버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49 포트 말고 다른 포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 쪽에도 이 포트 정보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플로이 옵션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버뷰,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타카스 설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나와 있는데, 이 탭의 순서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에 따라서 타카스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위쪽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버뷰를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옆에 이 아이덴티티 이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덴티티, 유저 아이덴티티 그룹, 익스터널 아이디 소스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온 내용이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이덴티티 매니저 아래에 있는 이 옵션하고 사실 똑같은 옵션이거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관리자,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들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만약에 따로 AD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전체 회사 사용 직원분들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수동으로 추가한 이 두 사용자 정보입니다. 하나는 헬프데스크 유저라는 관리자 정보고 다른 하나는 슈퍼 어드민이라는 관리자 정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동으로 추가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프데스크 유저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 유저네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유저네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 부분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그인 패스워드, 다른 하나는 이네이블 패스워드. 요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가 그 네트워크 장비 시에라에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패스워드이고요. 이네이블 패스워드는 등록 성공을 하고 만약에 사용자 모드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권한 모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네이블을 쳐야 하잖아요. 이네이블 치면은 나오는 패스워드가 요 이네이블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패스워드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더 아래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 사용자를 어느 사용자 그룹에 추가를 해서 사용자 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할 건지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추가를 할 때 아래에서 바로 이렇게 이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를 하는 이런 옵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IS에 추가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미리 사용자 그룹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추가를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바로 이 사용자들을 그에 맞는 그룹에 이렇게 할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그룹은 바로 이 옆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이 두 개가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용자 그룹입니다. WLC 스위치 리드 온리라는 폴더 하나, WLC 스위치 리드 라이트라는 그룹 하나 해서 이렇게 그룹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생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add 버튼을 눌러서 이 그룹 이름을 적고 서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아이덴티티에서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바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용자 정보가 AD에 다 있다. 직원분들 정보 AD에 다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external ID 소스에 가서 AD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LDAP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LDAP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AD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add 버튼 눌러서 필요한 AD 정보들을 적고 AD 정보들을 IS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미리 사전에 가져온 AD 정보이고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넣으면은 정보를 가져와서 decloud AD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AD 정보를 가져오는 목적이 카카스나 라디오스 정책을 설정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사용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조건으로 이렇게 정책에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용을 하자면은 사용자 그룹 정보도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 그룹 정보는 여기 그룹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미리 다 제가 AD에서 가져온 이런 사용자 그룹 정보이고요. 가져오시려면은 여기 AD에서 select group from directory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가져올 AD 그룹 정보를 그룹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별표 모양 뒤에 적고 리치브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냥 바로 리치브 그룹을 클릭을 하면은 AD에 있는 모든 사용자 그룹 정보가 다 아래에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것 아니면 전체 다 뭐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용자 추가 관련된 내용이고 네트워크 리소스는 스위치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제가 사전에 미리 다 추가한 이
장비고요. 보시면 제가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9800WLC하고 9300 스위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가하는지 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9800 에딧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이름을 적고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 장비 IP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고 디스크립션 필요하면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라디오스 인증에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타카스 인증에 사용을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800 WLC 장비가 라디오스 인증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라디오스 체크하고 shared key를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9800 WLC 장비를 제가 타카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타카스 쪽에 체크를 해서 마찬가지로 share key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 쉐어키는 여기 IS에 한번 줬고 그리고 이 9800 WLC 장비에도 똑같은 쉐어키를 넣어 주셔야만이 이 두 개 장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쉐어드 키가 이게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연결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인증 요청 처리나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롤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당 장비를 어느 디바이스 그룹에 추가를 할지 이 내용이 뜨게 됩니다. 보면은 이 디바이스 그룹도 사실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리스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뭐 부산하고 뭐 부산에 지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울 폴더 하나, 부산 폴더 하나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서울 폴더에 넣고 부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부산 폴더에 넣고 이렇게 로케이션 기반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그 사용자 그룹, 그 디바이스 그룹은 여기 아래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설정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추가를 할 때 여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장비를 다 추가를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기에 폴리시 엘리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 네트워크 그 장비 정보 이렇게 다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정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책 요소이고요. 요 정책 요소를 보시기 전에 우선은 타카스 정책에 들어가서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이 정책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카스 정책은 라디오스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policy set name 그리고 설명, 컨디션 조건 이 조건에 매칭됐을 때 어떤 값을 주겠냐 이렇게 리조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두 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 9300에서 일단은 9300을 보시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조건이 요게 조건인데요. 조건이 관리자가 로그인하려는, 액세스하려는 네트워크 장비가 이 디클라우드라는 이런 장비 그룹에 속해 있고 동시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여기에는 iOS 디바이스라는 이런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 접속 요청이 이 정보에 이 정책에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부여하는 값이 옆에 이 allowed protocol default device admin 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관리자가 접속하려는 장비가 디클라우드라는 디바이스 그룹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ISE 디바이스라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고 요 값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값을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값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설정을 하거나 요 값을 보시려면은 저희는 요 옆에 폴리시 엘리먼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allowed protoco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폴리시 엘리먼트에서 결과 리조트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allowed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저희가 봤던 디폴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allowed 프로토콜은 보통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인증 데이터를 전송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값인데요. 이게 사실 디폴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IS의 디폴트로 제공이 타카스 엘리먼트에 디폴트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저희가 사실 뭐 변경을 하거나 따로 allowed 프로토콜에서 새로 값을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인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증 요청이 여기에 매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여기 신분 인증 요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그 신분 인증 스토어를 인터널 유저로 선택을 했는데요. 인터널 유저는 저희가 IS에 수동으로 입력한 사용자 정보 스토어를 가리킵니다. 이 옵션을 펼쳐서 보면은 만약에 9300 장비 액세스 하려는 관리자의 유저네임이 인터널 유저에 없다. 혹은 잘못된 비밀번호로 로그인 실패했다. 이런 거는 모두 등록 실패로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 요청이 다 차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아래의 권한 정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사전에 정책 두 개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헬프데스크 담당자 관련 정책, 다른 하나는 슈퍼 어드민 관련된 정책입니다. 헬프데스크를 보시면은 해당 정책이 조건이 만약에 위에 로그인 인증에 성공한 관리자의 정보가 ISE에 WRC, SWRO라는 이런 사용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 관리자한테는 옆에 코맨드 셋하고 헬프데스크 코맨드라는 권한과 셀 프로파일 아래에 헬프데스크 프리빌리지라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관리자가 ISE의 요 아래에 WRC, SWRW 사용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 관리자한테는 펄미 올 코맨드와 슈퍼 어드민 프리빌리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값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값을 보시려면 폴리시 엘리먼트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리저트 아래에 보면은 요 타카스 코맨드 셋하고 타카스 프로파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미리 다 설정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9300 여기에 9300 정책에 인용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위에 이름이고 중요한 부분이 코멘트 셋인데 보면은 디폴트가 1, 맥시멈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그 헬프데스크 담당자 권한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거라서요. 디폴트 프리빌리지는 제가 1로 선택을 했습니다. 디폴트 레벨 1로 줘서 간단히 쇼나 핑할 때 때리는 작업을 할 수 있게만 하고 이 아래 맥시멈 프리빌리지는 해당 사용자가 디폴트 레벨 1 권한을 가진 다음에 만약에 이네이블을 치고 이네이블 패스워드까지 쳤을 때 정확하게 쳤으면은 그 관리자 모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레벨 15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설정 병역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해당 헬프데스크 사용자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는 걸 막고 싶을 경우에는 이 아래 맥시멈 프리빌리지를 1로 적거나 아니면 아예 적지 않고 디폴트 프리빌리지만 체크를 하고 1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냥 사용자 모드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면은
또 이 헬프데스크 9800 모델에 들어간 이 값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00 장비에 액세스하려는 헬프데스크 담당자는 사용자 모드에만 머물러 있고요. 관리자 모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 어드민 권한을 가지는 분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디폴트를 15로 줬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분이 로그인할 때 바로 사용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맨드 셋 값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permit or command는 말 그대로 모든 코맨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아무것도 제가 설정 조건을 걸어 놓은 게 없고요. 여기에 permit any command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조건 제외한 다른 코맨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모든 그 코맨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헬프데스크 코맨드, 헬프데스크 분한테 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나이로 되어 있는 요 몇 개 코맨드 빼고 나머지 코맨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9300 모델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00 모델 우선은 헬프데스크 또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권한이 레벨 매칭 권한이 받았는지 보면은 일단은 처음 로그인해서 들어왔을 때는 레벨 1 권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네이블을 치고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프리빌리지는 15인 프리빌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내용에 따라서 디나이로 설정된 이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how running config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뜻은 이분은 이 show run으로 시작되는 이 커맨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면은 show IP 인터페이스 brief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p 이렇게 커맨드 authorization field로 뜨게 되죠. 그리고 conft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맞게 이런 내용들은 사용이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슈퍼 어드민 계정으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어드민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사용자 모드, 권한 모드로 이 모드로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컴프티, 네, 컴프티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프리빌리지 몇인지, 죄송합니다. 프리빌리지 보면은 바로 프리빌리지 15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브리프,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사용이 가능하냐? 네,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를 보면은 오퍼레이션 타카스 라이브 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초록색 체크로 되어 있는 거는 인증에 성공했다. X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증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X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대경 버튼 눌러서 돋보기 버튼 눌러서 보면은 여기 일단 스테이터스는 당연히 failed로 뜨게 되고요. 왜 failed로 떴냐? 여기 command from device convert를 입력을 했을 때 failed로 떴다.
그리고 요 메시지 테스트하고 failure reason을 보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해당 인증 요청이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실 때는 우선 스테터스를 보시고 만약에 failed로 되어 있는 이런 로그를 보시면은 꼭 요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failed로 떴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로그를 보는 방식이고요.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션의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ISE는 외부 ID 스토어와 결합해서 라디오스하고 타카스 인증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D나 LDAC 같은 외부 ID 스토어와 결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멀티 팩터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코 듀어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말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핸드폰에서 메시지로 인증 등록을 하거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인증 코드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사이트에서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인증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듀어를 통해서 인증을 함으로써 두 번의 인증을 거쳐서 보안성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듀어하고 IS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우선은 여기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 장비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요 네트워크 장비는 요 트래픽을 IS에 보내게 되죠. ISC 팬이 요 요청을 받게 되고 이 내용을 듀어 어센티케이션 프록시에 보내게 됩니다. 요 듀어 어센티케이션 프록시는 요 해당 사용자 정보를 AD에서 찾거나 만약에 A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IS에서 직접 추가한 유저 리스트에서 해당 사용자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값을 듀어 클라우드에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방화벽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 보내려면 방화벽을 거쳐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듀어에 보내게 되면은 이 듀어에서는 사용자 핸드폰의 인증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사용자는 핸드폰에 듀어 인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듀어 클라우드에서 듀어 프록시 그리고 IS를 거쳐서 네트워크 장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을 결합을 해서 핸드폰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도 타카스 인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ISE가 여러 가지 제품하고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어 제품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순서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스를 IS에 구축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작업, 사용자 역할 정의인데요. 뭐 어떤 종류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할지 이런 내용 미리 다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IS에서 이미 라디오스 인증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PSN에서 동시에 타카스 인증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는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하시려면은 라디오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제어를 하시려면은 라디오스보다는 타카스를 사용을 하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세션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의 문제는 네,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요글 32일이고요. 이제 제품은 SNA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션이 이제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발송되는데요. 새로운 템플릿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만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